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1,000만 원 이상의 서울의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16,000여 명에 다다르는데 이 체납액만 1조 5,700억 원. 이 개인 체납액 1등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홍영철 씨로 44억 원을 체납하고 도피 중이라고 합니다. 매달 자동으로 꼬박꼬박 세금 빠져나가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씁쓸한 소식입니다. 11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청담역 지하에 조성된 미세먼지 프리존에 강남구가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졸속 협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올 초 구민 5명을 상담사로 위촉했지만 3개월 만에 해촉했습니다. 해당 구민들이 강남구청을 고소했습니다. 중랑구가 복지와 개발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863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어제 오전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셨고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청담역 지하 역사 보행 구간에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이 수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협약서에 따르면 완공이 되면 소유권도 뺏기고 운영기간이 끝나면 철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독소 조항이 있어 노예 계약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14일 청담역 공간 활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하 650m 보행 구간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총 사업비 24억 원 규모로 교통공사에서 19억 5천만 원, 강남구에서도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업무 협약이 불평등 졸속 협약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도대체 업무 협약서인지 아니면 강남구의 족쇄를 치우기 위한 노예 문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협약서입니까? 협약 내용은 약간의 미진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용 자체 기획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전혀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상태라서. 구청이 요청해서 추진된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소유권은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교통공사가 갖게 됩니다. 관리와 운영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인데 강남구는 운영비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에 협약이 해지될 경우 미세먼지 프리존은 설치 이전 상태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강남구가 해야 합니다. 이거는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업무 협약서 자체를 좀 꼼꼼하게 따지셨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전면 제공도 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미세먼지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공동주택과하고 이 청담역 청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것은 왜 그러냐? 이거에서 승진하겠다는 소리밖에 아니거든요. 현재 준공이 되고 나면은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은 구청장 공약 사업인 필환경도시 강남 조성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민원을 자주 올리는 주민을 공동주택 민원 구민 상담사로 위촉했습니다. 구청장의 역발상이라며 언론에 홍보까지 했는데 명확한 이유도 없이 해촉시켰습니다. 최근 이 상담사들이 구청장을 포함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청장의 역발상, 전국 최초 공동주택 민원 구민 상담사 위촉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입니다. 장기간 열성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구민 5명을 상담사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촉 기간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루 3시간씩 상담 업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갑작스레 운영이 중단됐고
상담사들은 명확한 근거나 협의 없이 해촉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이 상담사들이 강남구청장을 포함해 당시 담당 공무원까지 5명을 사기와 명예훼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남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국민상담사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추진 경위가 이름을 많이 내다 보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의 지식도 많이 풍부하고. 구민상담사 운영에 대한 조례나 관련 규정이 전혀 없었는데도 표지를 포함해 A4 용지 4장짜리 계획서만으로 사업은 추진됐습니다. 왜 주민들한테 조례를 개정해서 한 달에 40만 원씩 준다고 하고 국민상담사를 채용하셨습니까? 상담도 잘 되고 이 운영 효과가 있으면은 조례를 개정하면은 수당도 많아질 거라고 과장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예산도 없어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한 데다 실비로 지급한 예산 항목도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시간인데 실비 4,000원, 식비 8,000원 그랬어요. 2시인데 왜 식비를 줘야 되는 거였죠? 교통비하고 실제 필요한 비용만. 식비가 뭡니까? 뭐 주셨습니까? 해촉 이유와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4월 일부 주민들이 세곡동에 거주하는 상담사 1명에 대한 천명 청원을 제기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구청장 답변 내용에서 구민상담사 제도가 3개월짜리 시범 운영으로 바뀐 겁니다. 선정하는 근거도 없었고 또 해촉하는 근거도 없어요. 이러면 강남구청의 행정의 신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기분 내키면 이런 많이 생기면은 제도 없애버리고 수당 그냥 잘라버리고. 근데 행정하다 보면은 뭐 실수도 하게 뭐 다른 말인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잘 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사들은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담당 과장은 지난 8월 승진해서 서울시청으로 떠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자체들도 내년 살림살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중랑구가 최근 복지와 도시개발 등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랑구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7,5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13% 863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복지와 도시개발, 경제와 교육문화, 소통협치 등 5개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 우선 복지 분야 예산에 가장 많은 4,3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의 절반이 넘는 2,300억 원가량을 편성하면서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더불어 따뜻한 중랑복지 실현에 무게를 뒀습니다. 교육 문화 분야 투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가 중점 추진 중인 가칭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설립과 교육경비 확대에 161억 원을 편성한 것. 이와 함께 서울장미축제 확대 추진 등 문화체육 분야에도 13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19일 구의회에 제출돼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송파구의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송파구도 첫날 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속해서 태윤영 기자입니다. (19일) 열린 송파구의회 정례회에서 민선 7기 송파구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된 예산액 총 규모는 9,036억 원. 올해 예산 대비 895억 원, 11% 증가했습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복지 안전망 구축, 문화체육 도시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송파구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 일자리, 복지 분야 등에 모두 5,133억 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송파형 교육 모델 쌤 구축에 이어 일자리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송파맘 키움센터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송파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송파 미래교육센터 운영으로 전 연령대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송파형 교육 모델인 쌤을 완성하겠습니다. 또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과 22층 방이동 주민센터 개발 사업, 안심마을 만들기 등 도시기반 시설과 안전 분야 등에 57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석촌호수 마스터 플랜에 따른 아트갤러리와 복합 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 관광 분야에도 2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파구의 랜드마크인 석촌호수에 아트 갤러리를 건립하고 아트 스페이스, 레이크사이드와 같은 창의적인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송파구 이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명의 의원을 선임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송파구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18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됩니다. 이 밖에 30일간 열리는 송파구 이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송파구에서는 처음 발의된 성면안전관리 조례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용산구의회 올해 두 번째 정례회도 어제 개회를 시작으로 2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28일까지 올해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오늘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는 지역 내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안을 비롯해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6일부터 11일간 5,103억 원 규모의 내년 구사업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광진구 능동의 한 다세대 주택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셨고 에어컨 실외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40분쯤 강서구의 한 건물에 있던 교회 교육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교회 안에 있던 고등학생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1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교육관 바닥에 설치된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김장김치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행사가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죠. 구로구에서도 김장 행사가 열렸는데 마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하얀 배추 속살에 붉은 양념이 채워집니다. 김장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주부 구단들은 솜씨를 발휘해 김치를 버무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야속하지만 추울수록 김치가 맛있어진다며 일손을 놓지 않습니다. 서리가 많이 와야지 배추가 달아요. 그래서 추울 때 하는 거예요, 김장은. 그래도 추우면 따뜻한 어묵 국물로 몸을 녹입니다. 감사하죠. 추울 때 몸도 따뜻하고 하니까 봉사니까 나눔하니까 또 기쁘하죠. 기쁜 마음으로 하죠. 구로구 새마을 분여회가 마련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6,500포기를 언제 끝날까라는 고민도 잠시 봉사자들의 힘이 합쳐져 재료는 빠르게 소진됩니다. 1년의 그 준비를 다 했다는 그 과정, 그런 뿌듯함이 있죠.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또 좋아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겨울에 좀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완성된 김장김치 500상자. 저소득 홀몸 노인과 복지시설로 배달돼 사랑을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애타는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노원구가 버스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 단말기를 모든 정류장에 확대 보급합니다. 보도에 박선화 기자입니다. 한파가 시작된 버스 정류소 앞. 승객들이 발을 구르며 버스를 기다립니다. 목이 빠져라 버스를 기다렸던 예전과는 달리 위치를 알려주는 단말기가 설치돼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더욱 편해졌습니다. 저 단말기 나오면서 좀
좀 기다리는 시간이 덜 지루하죠. 얼마 정도 있다 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노원구가 지역 내 모든 버스 정류소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설치합니다. 단말기는 버스 도착 시간과 노선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올해부터 서울시 사업으로 45개 안내 단말기가 설치됐고 구비 9억 7천만 원을 투입해 158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 버스가 도착하는지 그런 내용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노원구비 예산을 약 9억 7천만 원 들여가지고 약 한 158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류소 앞 배기 의자도 온돌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지하철 온돌 의자처럼 전기 열선을 설치한 겁니다. 주민 반응도 좋습니다. 지하철도 안 따뜻할 때는 샤워가 막 딱딱하거든. 근데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오늘. 보고서 왔다가. 진짜 따뜻하네. 노원구 정류소에 설치된 온돌 의자는 38개. 구는 내년 초까지 30군데 더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한파를 막는 버스 정류소, 따숨 쉼터 설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성동구가 기존의 온기누리소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온기누리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기존의 온기누리소는 투명 비닐로 제작돼 쉽게 울거나 구겨지는 데다 보온 효과도 떨어졌습니다. 또 내부 습기로 인해 버스 도착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의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새로운 온기누리소를 제작해 성동구청 앞과 왕십리역 4번 출구 앞 버스 정류소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성동구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단계적으로 전체 온기누리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성동구에 설치된 온기누리소는 모두 80여 개로 내년 3월까지 운영됩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더 안전해야 할 교통수단이지만 안전에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리에 대한 문제가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장애인 콜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63건, 2017년은 170건, 올해는 211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장애인 콜택시 사고 원인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가 21%, 후진사고 15%, 차량 내 안전사고가 14%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 중을 보니까 사고 내역이 거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의 과실률과 사고 점수에 따른 인사고과를 선정하고 있다는 입장. 이게 3회 이상 넘어가면은 승무정지를 하고 승무정지가 되면 자기가 받고 있는 것도 돈도 못 받고 기본급만 받게 되고 근무 성적 평가에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양하게 불이익을 받기 있기 때문에. 한편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에 대한 상시적인 음주 측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다른 대중교통과는 달리 차고지 입출차 시 음주 측정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차고지에 음주 측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불시에 단속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콜택시의 승차 거부 사례도 매년 늘고 있는 반면 일반 택시와 같은 징계 기준은 없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437대, 장애인 등급제 개편으로 2022년까지 350여 대가 추가로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 안전과 편의를 위한 개선점도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특성화고등학교 경쟁력 제고에 나섭니다. AI나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학교로 기존 특성화고를 전환 개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특성화고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서울 특성화고 미래 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특성화고 교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AI와 빅데이터,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개교입니다. 기존 특성화고를 4차 산업시대에 맞게 분야를 특화해 전환 개교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2024년까지 10개 학교 전환 개교가 목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와 사물 인터넷 등 총 4개 분야입니다. 내년에 희망 학교를 공모한 뒤 선정하고 내후년인 2021년 첫 전원 학교가 나올 예정으로 초기 3년간은 외부 산학협력 교사를 투입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대체로 아마 공업계열 학교들은 인공지능 고등학교로 개편을 하고 상업계열 학교들은 빅데이터 고등학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과목이 특성화고 필수 과목으로 편성됩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관련 교과서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제화 교육은 지원 대상 학교가 35개교로 확대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잡카페와 잡사이트 등도 운영됩니다.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미래지향적 학과 개편을 중단 없이 지원하고 산학관 협력 등을 통해 서울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기술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특성화 고등학교는 모두 70곳, 학령 인구 감소와 전공학과 경쟁력 저하로 신입생 충원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시교육청은 이번 특성화고 미래발전 방안을 시작으로 취업률 제고 등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철도 파업으로 지하철이 붐빕니다. 버스 파업으로 일산 대화역에서 광화문과 영등포, 서울역 등을 가기 위한 줄이 수십 미터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파업이죠. 그래도 가뜩이나 추운 날씨 버스와 전철을 기다리는 마음까지 더욱 움츠려드는 건 사실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